79세의 선우용녀 씨는 서울 자택의 작은 창가에 서서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예술계에 헌신해온 그녀는 한국 최고의 베테랑 여배우 중 한 명이며 1960년대 황금기부터 21세기 초까지 영화와 TV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역할, 권위 있는 시상식, 수백만 시청자의 찬사라는 화려함 뒤에서 선우용녀 씨는 마침내 마음을 열고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타인, 가족, 관객,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고 진솔하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자아 실현을 향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 그리고 굴곡진 삶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선우용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해온 사랑하는 남편 김세명을 2014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유명 연출가였던 김세명은 그녀의 인생의 동반자이자 소울메이트였으며 그녀의 삶과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했습니다. 오랜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은 그녀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2020년 흔치 않은 인터뷰에서 선우용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며칠 동안 마치 영혼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남편의 서재에 앉아 반쯤 쓴 대본과 담배 냄새가 맴도는 그곳에서 함께 꿈꾸고 창작했던 시절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 고통은 상실뿐 아니라 그녀가 안고 있던 죄책감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유명 배우였던 선우용녀는 영화, 연극 프로젝트, 행사 참석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두 아이, 최연재와 김종욱을 돌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책임을 김세명에게 맡겼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선우용녀는 항상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짐을 더 많이 나눠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병이 나자 선우용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곁을 지켰지만 병원에서 몇 달 동안 그를 돌보며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터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모든 일이 자랑스러웠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 겪었던 고난을 떠올리자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보수적인 20세기 한국 사회에서 예술계에 종사했던 여성으로서 선우용녀는 종종 편견과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곁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며 엄마로서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딸 최연재 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때로는 어머니가 가족보다 관객에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듯한 거리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비난하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말은 선우용녀에게 칼날처럼 꽂혔고 자신이 과연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김세명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나머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잃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선우용녀의 비극적인 최후는 죽음이 아니라 말년을 살아가며 겪었던 외로움과 후회였습니다. 2023년 78세의 나이에 그녀는 점점 쇠약해지는 심장 질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함과 회복력을 잃지 않았지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의 작은 자택에서 남편과 아이들과의 추억 속에 보냈습니다. 2025년 80세 생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그녀의 죽음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여생을 보냈던 것처럼 평화롭고 조용하게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부고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천 명의 팬들이 그녀가 공연했던
국립극장 앞에 모여 추모에 꽃을 바치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선우용녀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위대한 예술가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었던 슬픔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김혜자 같은 베테랑 배우부터 박신혜 같은 젊은 스타까지 동료들은 그녀를 예술과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성이라고 부르며 슬픔을 표했습니다. 중앙일보의 한 기사는 그녀를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으로 묘사했지만 편견과 사회적 압력의 차가운 바람에 항상 가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구름이 그린 달빛 아래서나 푸른 잎사에 같은 드라마를 보며 자란 시청자들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통해 기쁨과 영감을 준 사람을 말입니다. 아버지처럼 연극 연출가인 그녀의 아들 김종욱은 장례식에서 감동적인 추도사를 하며 어머니는 자신이 아는 가장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아버지의 낡은 피아노에 앉아 마치 끊어진 인연을 이어가듯 그들이 사랑했던 곡들을 연주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지금은 유명 시나리오 작가가 된 그녀의 딸 최연재는 어머니가 항상 세월의 공백을 메우려 했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서 열린 선우용녀의 장례식은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치러졌으며 가족, 친구, 그리고 열렬한 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의 말없는 눈물은 의미 있지만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 여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증거였습니다. 선우용녀의 업적은 경쟁과 편견으로 가득 찬 연예계에서 보여준 그녀의 재능과 인내를 증명합니다. 1945년 9월 20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난 선우용녀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처럼 그녀가 교사나 주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연극과 영화에 매료되어 몰래 동네 영화관에 가서 할리우드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16세에 진주의 아마추어 극단에 들어가 첫 배역으로 짧은 연극에서 시골 소녀 역을 맡아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연기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63년 선우용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곳에서 연기력을 갈고 닦으며 작은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영화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사랑과 가정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 여성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제5회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우용녀는 100편이 넘는 영화와 수십 편의 연극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계를 이끄는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그녀는 영화 푸른 잎사에의 희생적인 어머니부터 서울다크의 강인한 여성까지 다양한 배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아한 아름다움과 감성적인 목소리, 그리고 배역에 몰입하는 능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985년에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사극 바람과 불에서 연기하여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영광일 뿐만 아니라 매서운 추위 속에서 촬영을 이어가고 대본을 암기하는 밤까지 그녀가 흘린 수년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습니다. 선우용녀는 영화뿐만 아니라 TV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90년대에는 김씨네 가족, 비가 오는 날 등의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성적인 어머니 역을 맡아 주연을 맡았습니다. 1998년 드라마 비 오는 날에서 새 아이를 가난 속에서 키우는 미혼모 역을 맡아 KBS 연기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이 역할이 가슴 깊이 남는다고 말하며 전쟁 중 5남매를 키우며 어머니가 겪었던 고된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수상 경력부터 시청자들의 사랑까지 이러한 성취들은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선우용녀는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2005년 그녀는 불우한 환경의 예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연기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녀는 그들이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자랑스러워합니다. 또한 그녀는 2010년에 출간된 회고록 언더 더 라임라이트에서 자신의 경력 여정과 삶의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호평을 받은 이 책은 성공담일 뿐만 아니라 성공 뒤에는 항상 조용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선우용녀의 사랑과 결혼은 행복의 순간과 잊을 수 없는 고통이 뒤섞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세명을 만나기 전 그녀는 1960년대에 한 극작가와 짧은 연애를 했습니다. 열정적인 관계였지만 여배우는 결혼할 자격이 없다는 극작가 가족의 반대로 결별했습니다. 이별은 선우용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편견이 가득한 사회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다시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열지 않고 연기에만 전념했습니다. 1969년 국립극장 리허설에서 김세명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재능 있는 연출가 김세명은 선우용녀의 헌신과 재능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유명 여배우가 덜 알려진 연출가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1970년 고향 진주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은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최연재와 김종욱이라는 두 자녀가 있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선우용녀의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슬픔은 남편과 떨어져 지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배우로서 그녀는 종종 해외를 포함한 다른 도시에서 촬영을 해야 했고 김세명은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편지나 짧은 전화 통화로만 소통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는 김세명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세명,